엄마 지금 너희 집 앞빵집 지나가고 있어. 저희 집 앞이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유찬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 혹시 한가하면 잠깐 요 앞에서 봐도 되고. 아, 잠깐만요. 유찬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쩌죠? 유찬이 엄마가 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오기 전에 예약하기로 하셨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손주 보는데 무슨 예약식이나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황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며느리가 유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방문하려면 미용실처럼 예약을 미리 하라는 말에 처음엔 무척 황당했죠. 그래도 예약제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방문 전에 미리 약속을 잡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 생각하면 큰 갈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방문 거절, 그리고 예외적인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 집 앞까지 간 시부모를 돌려보내는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나 미용실이라도 이처럼 매정하지는 않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박함이 시부모에게만 해당됐던 것을 알게 된 이상 황 씨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가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에 각별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참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며 칭찬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효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주장이 없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까 반대로 부모는 등한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황 씨 부부는 아들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한두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을 황 씨 부부가 해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초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초대를 해줬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었지만 말이죠. 자주 놀러 오세요. 자주 오기는 신혼집에 자주 오면 눈칫밥 먹지. 안 그래? 아들의 말에 대답을 하며 며느리를 향해 말을 했더니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자주 오시면 부담스럽죠. 너무나도 솔직한 말에 황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빈말로라도 자주 오라는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자주 오지는 않았겠지만 내심 서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황 씨도 만약 시부모가 너무 자주 방문한다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게 당연했으니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이라 말을 직설적으로 할 뿐이지 마음은 황 씨의 세대와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에도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황 씨와는 좁힐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 씨 부부는 처음 아들네 집에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황 씨가 아들네 집에 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 2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조금씩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바로? 네. 갑자기 일정이 생겼는데 저희 엄마가 바쁘셔서. 아이고, 나도 오늘은 일이 있는데. 아, 정말요? 실망스러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황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만약 사돈이 애를 봐주지 못한다면 애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죠. 몇 시까지 봐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저녁 8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임도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내가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미리 말해줬으면 일정을 조정했을 텐데 황 씨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맞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레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미리 말을 안 해줬다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았죠. 황 씨는 모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었지만 부득이하게 남편만 보내게 되었죠. 대신에 아들네 집에 가서 어린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를 봐주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르게 되는 것 같았죠. 요즘에 뭐하고 지내니? 연락이 통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가 한 달가량 연락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조차 맡기지 않아서 뭐하고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 손주도 안 보니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 이틀 전까지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아, 그래? 오래 계셨나 보지. 한 3주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돈은 바쁘시다더니 요즘엔 안 그러신가 보지? 그게 장인어른이랑 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깥 사돈과 다투고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네. 아무튼 근데 잘 해결돼서 가셨어요. 그래서 애도 한동안 안 맡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훨씬 편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같이 지냈던 황 씨의 아들이야 좀 불편하긴 했을 테지만 말이죠. 안 본 지 꽤 됐잖아. 그래서 우리 유찬이 얼굴 보러 한번 갈까 했지. 아, 잠시만요. 그러면 유찬이 엄마 바꿔드릴게요.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하지 않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 유찬이 좀 주말에 보러 갈까 해서 전화했어. 주말이면 뭐래요? 달력을 보니 목요일이라 이틀 뒤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안 돼? 약속 있니? 그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이틀 전이 그렇게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황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가 꺼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 일요일에 갈까? 다음 날 출근이니까 그것도 좀 불편해서요.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될지 제가 체크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연예인처럼 스케줄을 체크해 보겠다는 말에 황당하긴 했지만 바쁜 일이 맞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조금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미리 얘기를 하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황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하는 미리와 황 씨가 생각하는 미리는 조금 다른 듯 보였습니다. 아니, 당일에 말씀하시거나 전날에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약? 뜬금없는 단어에 황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방문하면서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태어냈습니다. 네. 예약이요. 그래야 저희도 스케줄 체크 미리 하고 조율하고 그러죠. 아, 그래. 상식적인 말을 참 상식적이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셔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예약을 하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미용실 같은 게 떠올랐죠. 유찬이 아빠 바꿔드릴게요. 며느리는 용건은 끝났다는 듯이 다시 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별말이 없는 걸 보니 며느리와 생각이 같거나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요즘 애들이라 그런 거겠어?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거겠지. 근데 그게 편하다면 거기에 맞춰야지. 뭐. 남편은 황 씨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조금도 서운하지 않은 것 같았죠. 또 남편의 말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섭섭할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놈의 예약이라는 게 유명한 맛집보다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잠깐 들러서 뭐 좀 주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다음 주 수요일이요? 목요일에 전화를 했으니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주일 전에 전화했잖아. 수요일에 온다고 하실 거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전화를 주셨어야죠. 며느리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뚜렷한 거절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다니요. 이게 그냥 시부모가 오는 게 싫어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전에 너희가 달라던 김치는 어떻게 해? 아, 김치요? 그건 유찬 아빠 보내던지 할게요. 그럼 그래라. 황 씨도 김치 같은 것이야 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게 더 편했지만 용건이 그것뿐일 리는 없었습니다. 간 김에 아들네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손주도 보고 싶은 것이지 힘들게 가려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황 씨는 그냥 아들네 집에 안 가고 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잘 안 됐던 게 황 씨 부부가 아들 집에 가려면 일주일 전에 말을 해야 하지만 아들이 아이를 맡길 때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심하면 당일에 연락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씨가 손자를 예뻐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 상황이 안 되어 맡긴다는데 싫다고 하면 내 손자가 갈 곳이 없다 생각하면 짠해서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아마 아들 며느리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지금 너희 집 앞방집 앞에 지나가고 있어. 저희 집 앞이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유찬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너희 한가하면 요 앞에서 봐도 되고. 아, 잠깐만요. 유찬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갑작스럽게 아들에게 전화하게 되긴 했지만 내심 아들이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도 무작정 찾아올 때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황 씨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죠? 유찬이 엄마가 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예약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뻔히 집에 있는 걸 아는데 이 앞까지 온 부모를 돌려보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잠깐 보자는 것인데 말이죠. 갑작스럽게 전화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예약을 들먹이며 거절하는 며느리도 참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는 자신들은 아무 때나 찾아오면서 말이죠. 그날은 안 된다기에 그렇게 돌아가긴 했지만 억울했습니다. 너무한 한 거 아니니? 자식 손주 보는데 무슨 예약식이나 해? 그래서 황 씨도 따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예약은 말만 그런 거고. 다 약속이 있고 일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도 그러고 1시간 뒤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네를 만나게 되는 건 아이를 봐줄 때뿐이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황 씨가 내심 서운해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황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 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엄마 아빠는 주말에 일 없지. 네. 그러면 토요일 점심 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다 며느리의 허락이 있어서일 텐데 의외였죠. 그놈의 예약인지 뭔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방문한 아들네 집.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그런가요? 매번 애를 맡기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게 다인지라 사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명절이 아니고는 말이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그래? 여기도 좋은데 왜? 전세 만기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애도 더 크면 이 동네보다는 다른 데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너무 먼 데로만 안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사 얘기를 꺼낸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였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이번에 내 집장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밥을 잘 먹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이런 부탁을 해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황 씨 부부가 마련해 준 것이니 말이죠. 그러니 갑자기 친절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고 밥을 대접한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쩐지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것도 참고 있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더 섭섭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조차 그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황 씨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세랑 매매랑 가격 차이가 날 텐데.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냐? 저희도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얼마나 보태달라는 말이야? 1억 정도. 뭐?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식이 하나라 무리해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달라는 말을 어떻게 또 꺼낼 수가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자 아들도 조금은 민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염치라는 걸 아주 조금은 아는 듯했죠. 유찬이도 커갈 거고요. 또 둘째도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오래 살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넓은 집에 가야 어머님, 아버님도 더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과연 황 씨 부부가 편히 올 수 있을까 싶었죠. 황 씨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초대로 풀리려던 마음에
빗장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아들이 원하는 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황 씨 부부에게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만큼만이라도 보태주세요. 얼마가 됐든 당연히 황 씨가 도와야 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 전세금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집을 넓히던지 사던지 하는 건 너희 힘으로 해야지. 거절의 말을 전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황 씨의 느낌대로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는데 벼랑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보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택배인가? 누군가 오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문을 열자 들어온 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 들어온 상대방도 황 씨 부부를 보고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연락을 해보고 올 걸 그랬네. 계신 줄 몰랐어요. 황 씨 부부도 어정쩡한 포즈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도 안사돈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주말이라 그냥 왔지. 유찬이도 보고 네 아빠 얼굴 안 보고 겸사겸사? 그러더니 황 씨를 보고는 민망하다는 듯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 계셨구나. 나도 참 버릇이 돼가지고 연락할 생각을 못했네. 안사돈은 그 말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들도 아차하는 얼굴로 황 씨 부부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연락도 없이 방문한 것이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나 아들도 용인을 했다는 점 말이죠. 며느리의 법대로라면 안사돈은 돌려보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정엄마한테는 예약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거실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 유찬이 잘 있었어? 손자 보기에 바빴죠. 그리고 아들의 반응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 씨의 눈치를 보면서도 장모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게 황 씨 부부뿐인 것인지. 황 씨는 그간에 서운했던 감정도 폭발했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게 아들 며느리의 방식이라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지나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황 씨도 옛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맞춰가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황 씨 부부에게만 적용됐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열불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입만 다물고 있는 아들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자기 부모가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고 장모는 저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황 씨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황 씨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네? 뭐가요? 예약 안 하시면 여기 못 들어오시는데 네? 무슨 예약이요? 이 집이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올 수 있는데 예약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긴 한데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뵈야겠네요.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야죠. 안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아, 장모님 그게요.
제가 지난번에 약속 없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섭섭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서로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돌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애들 생각이에요, 애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미리 예약하셔요. 아니, 무슨 식당도 아니고. 안사돈의 말에 황 씨는 호호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참 웃기죠? 에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황 씨가 일어나며 말하자 안사돈도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입만 벌리고 있고 달리 반박을 하지 못했죠. 졸지에 쫓겨나게 생긴 안사돈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안사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가고 내가 이따가 연락할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안사돈은 얼굴이 울긋불긋해졌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돌아가라고 한마당에 버티고 있기도 민망했는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대로 인사조차 못하고 집 밖을 나서는 얼굴이 예전의 황 씨의 얼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간 뒤에도 얼어붙은 분위기는 풀리질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고 황 씨 부부도 아들네와 마주보고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얼굴들이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래놓고는 돈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냐.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주는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약인지 뭔지 하는 건 왜 우리한테만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그 부분은 죄송해요. 다시는 안 봤으면 싶다. 황 씨 부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황 씨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1억을 줄 게 아니라 아들네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라도 다시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괘씸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었죠. 황 씨는 그런 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바보짓을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호구처럼 손주까지 봐주니 아들 며느리가 무시할 만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예약이니 뭐니 하는 말도 상식과는 어긋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이죠. 남편도 마음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서 아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리기까지 한 걸 보면 황 씨만큼이나 아들에게 실망한 듯 했죠.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황 씨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러니 자꾸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어쩐지 전세가 역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과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서름이 컸으니 말이죠. 그런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황 씨는 대문 앞에서 문만 살짝 열고 아들 며느리를 대면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연락을 받으셔야 연락을 하고 오죠. 아들은 꽤나 억울한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지금 좀 힘든 상태예요. 뭐가? 유찬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이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점들 때문에 황 씨 부부에게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듯했습니다. 사실상 갑은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황 씨 부부였는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황 씨가 을 노릇을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가 역전되었다고는 하나 또다시 그 일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문만 열었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황 씨에게 아들이 팔자 눈썹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오해는 풀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할게요. 네, 어머님.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어떤 일 말하는 거야? 예약인지 뭔지 그거 말하니? 안사도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말이야. 네, 이제 어머님도 미리 말씀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싫다. 남의 집에 왜 말을 안 하고 가니? 남의 집이라뇨. 자식 집인데. 아니, 서로 사생활이 있는 거잖냐. 그런 의미로 이만 돌아가라. 네? 돌아가라고요? 그래. 내 집에 예약도 안 하고 와서 들어오겠다니 참 양심이 없다. 예약이요? 그래. 앞으로 오려면 너희도 예약하고 와. 그런다고 예약을 받아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럼 잘 가라. 그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오면 해결될 줄 아는지. 그렇게 황 씨 부부가 찾아갈 때는 매몰차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육아나 돈이라고 생각하면 괘씸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자식과는 더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손자도 안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아들 며느리에게 재산 떼주고 호구 노릇 해가며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참 미련하게 살았다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됐으니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며느리가 고마운 일을 해준 것이었죠. 황 씨 부부는 명절에도 아들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과 거리를 두고 부부의 삶이나 신경 쓰며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니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고 손자를 보기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황 씨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린 후였습니다. 주말에 찾아뵐게요. 예약하면 되죠?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하라면서요. 그러면 가도 되나요? 어쩌냐? 이제는 예약 안 받아. 왜 예약을 안 받아요? 주인 마음이지 뭐. 어쩌면 며느리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얼이 빠지게 만들 수 있으니 말이죠.